섬에 사는 어린 소녀가 부모님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시면서 갓난아기를 데려옵니다. 엄마는 딸 메리에게 새로 태어난 동생 시온이를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기쁨에 찬 메리는 동생에게 입맞춤하며 인사를 건네고 시온이는 놀랍니다. 메리는 시온아, 어서 와, 내가 네 언니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시온이의 얼굴에는 밝은 표정이 떠오릅니다. 3년 후 메리는 활기차게 달리며 경주에서 이겼다고 외칩니다. 경주에 지친 시온이는 메리가 얼마나 빠른지 감탄합니다. 메리는 자랑스럽게 내가 빠른 건 당연하지 라고 대답합니다. 어쨌든 내가 언니잖아. 아버지가 오시고 메리는 아버지를 따뜻하게 맞이한다. 아버지는 메리가 여전히 밝다고 다정하게 말씀하신다. 시온도 아버지를 맞이하고 아버지는 시온이 믿음직하다고 칭찬한다. 하지만 시온은 겸손하게 메리가 더 믿음직하다고 말한다. 메리는 장난스럽게 동의하지만 속으로는 시온이 정말 믿음직하다고 생각한다. 메리는 시온이 어머니를 돕고 더 이상 야뇨증이 없으며 때때로 어른처럼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고 약간의 부러움을 느낀다. 잠시 후 시온은 마법 주문을 외우는 모습이 보인다. 메리는 그가 연극 연습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어린 시절 동생을 떠올리며 웃습니다. 저녁 식사 중 조용한 순간 시온이는 갑자기 아버지에게 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묻습니다. 아버지는 질문에 놀라지만 괴물은 존재한다고 확인해 줍니다. 그는 시온이에게 절대 섬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어머니가 이미 그 괴물들의 치명적이고 위험한 본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시온이 혹시 괴물을 만나면 도망쳐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온이는 그 다음 요정과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묻습니다. 아버지는 요정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귀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메리는 그 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얼굴에 놀라움을 드러냅니다. 시온은 물, 불, 공기와 같은 요소들을 조작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즉 마법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아버지는 어리둥절해하며 마법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메리는 시온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시온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마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마법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하지만 자신은 박식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덧붙입니다. 자신이 아는 바로는 마법은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시온에게 괴물, 요정, 마법에 대해 어디서 배웠는지 묻습니다. 시온은 대답하기를 꺼리는 듯 조용히 있습니다. 그의 누나 메리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그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다. 시온은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깊은 충격과 슬픔에 잠긴 듯 보였다. 그때부터 그는 다시는 마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3년 후 메리는 나무칼로 훈련하는 모습이었고 시온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훈련을 마친 메리는 그의 옆에 앉아 쉬었다. 시온은 그녀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지 물었다. 메리는 그의 누나로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를 보호할 준비를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시온은 무엇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려는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괴물이나 악령 또는 다른 위협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리는 그가 큰 오빠니까 자기의 의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가끔 힘들지만 그 일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를 지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자신이 똑똑하지는 않지만 체력 활동에는 뛰어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온은 왜 누나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했는지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밤이 되자 메리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와서 메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했는지 말하며 지루하지 않냐며 놀랐습니다. 메리는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스파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친구는 할아버지를 도와 너무 피곤하다며 거절했어요. 그러고는 시온이 아직도 집에 있으면서 평소처럼 공부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메리는 그렇다고 확인했고 친구는 남매가 얼마나 다른지 말했어요. 메리는 예전에 시온이 마법에 대해 물었던 것을 떠올리며 그의 꾸준한 공부가 그 질문들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갑자기 호수 위에 빛이 나타나 메리와 친구 모두 깜짝 놀랐어요. 다음 날 메리는 시온을 데리고 호수에 갔어요. 시온은 망설이며 엄마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을 상기시켰어요. 메리는 그곳이 멀지 않고 괴물도 없다고 안심시켰어요.
밤이 깊어지자 시온이는 어머니가 속상해하실 거라고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메리는 그 말에 동의했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불빛이 다시 나타나 시온이를 놀라게 했습니다. 메리는 해가 진 후에 항상 이런 빛나는 구체들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온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메리에게 부모님이 호수 위에 빛나는 불빛들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메리는 처음 불빛을 봤을 때 부모님께 보여드렸지만 놀랍게도 부모님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시온이도 못 볼까봐 걱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온이는 어쩌면 아이들만 그 불빛을 볼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지만 메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아이들은 불빛을 전혀 볼 수 없었고 어떤 어른들은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불빛을 완전히 형성된 구체로 보았지만 그녀처럼 어떤 사람들은 깜빡이고 사라지는 것만 보았습니다. 시온은 이 수수께끼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메리는 동의하며 그 현상이 얼마나 특이한지 마법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오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 아이디어를 무시했을 때 얼마나 낙담했는지 빛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그의 이전 생각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메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시온은 그녀가 기억력이 좋지 않지만 항상 자신에게 중요한 일들은 기억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온은 그녀의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메리는 그에게 안심시키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온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메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저 고마워서가 아니라 그가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기분이 나아졌냐고 묻자 시온은 열정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리와 시온은 아침 식사를 서둘러 먹었고 그 빠른 식사 속도에 부모님은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양동이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 호수로 향했습니다. 시오의 피곤함이 역력했고 메리는 그의 운동 부족과 야외 활동 부족을 놀리며 비웃었습니다. 시오는 너무 피곤해서 반박할 힘도 없이 그들의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메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묻자 시온은 빛나는 구체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더 자세히 조사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리는 그 불빛들이 호수 자체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시온은 그 불빛이 호수 안에 있는 무언가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했지만 시온의 직감을 믿으며 그가 미스터리를 풀도록 기꺼이 도왔습니다. 다음 단계가 궁금했던 메리는 시온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시온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동이가 3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양동이에는 물, 돌, 그리고 모래를 채울 것입니다. 두 번째 양동이에는 물과 식물을, 세 번째 양동이에는 물과 물고기를 채울 것입니다. 메리는 그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금세 첫 2개의 양동이를 채웠다. 하지만 세 번째 양동이를 채우려고 물고기를 잡는 것은 더 어려웠다. 물고기를 그물로 건지려던 시온은 갑자기 웃었고 메리의 시선을 끌었다. 메리가 이유를 묻자 시온은 그녀가 곁에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며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메리는 그를 안심시키며 그의 누나로서 그를 돕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장난스러운 어조로 시간이 남아서 함께 하겠다고 고집하며 호기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마법이 존재한다면 그녀는 직접 보고 싶었다. 시온은 만약 마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메리가 제일 먼저 알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마침내 메리는 물고기를 잡았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물고기를 양동이에 넣었다. 그들이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메리의 친구 로즈가 나타났다. 시오를 발견한 로즈는 그가 메리의 남동생이냐고 물었다. 메리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시오를 로즈에게 소개했다. 시오는 공손하게 인사했고 로즈는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했다. 로즈의 태도에 눈을 굴린 메리는 시오에게 로즈의 허풍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며 그저 평범한 여자아이라고 치부했다. 로즈는 메리의 무뚝뚝함에 기분이 상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메리가 그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로즈는 그들이 왜 하필 이 호수를 선택했는지 궁금해하며 계속 캐물었다. 메리는 시온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로즈가 빛나는 구체들 때문인지 물었을 때 시온은 그녀의 의심을 확인해 주었다. 로즈는 자신도 빛나는 불빛에 매료되어 그 호수를 자주 찾았다고 인정했다. 시온이 그 구체들에 대해 아는 정보가 있냐고 묻자 로즈는 그저 구체들을 보는 것을 즐겼을 뿐 그 기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고백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호수 위에 빛나는 구체들이 다시 나타났지만 그들이 준비해 놓은 양동이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시온은 그 불빛들이 물속의 다른 무언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로즈는 호수에 사는 모든 생물을 밝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말했다. 하지만 시온은 더 조사하기로 결심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메리는 시온을 도우려고 함께했습니다. 물속에서 시온은 빛나는 구체 중 하나를 잡았고 손에 닿는 따뜻함에 놀랐습니다. 메리는 시온을 따라 빛나는 구체 하나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온이 구체의 근원을 찾으려고 머리를 물속에 넣자 호수의 어두운 물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시온은 자신의 관찰을 바탕으로 빛나는 구체들이 위치가 계속 바뀌는 것으로 보아 살아있는 생물체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메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묻자 시온은 구체의 이동성에 대한 자신의 추론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물에서 나왔고 시온은 메리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메리는 그의 감사를 흘려보내며 그를 돕는 것은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일깨워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즈는 또 다른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암컷이었다. 그녀는 암컷 물고기들이 더 깊은 물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서 잡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언급했다. 그들이 암컷 물고기를 수컷 물고기가 있는 양동이에 넣자 물속에서 빛나는 구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온은 그 광경을 응시하며 갑자기 진실을 깨달았다. 빛나는 구체들은 물고기들의 구애 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메리는 구애가 무슨 뜻인지 물었다. 로즈는 그것이 수컷 물고기들이 가정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암컷 물고기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메리는 순수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자라면 시온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시온은 몹시 당황하며 남매는 결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설명했다. 다음 날 메리는 시온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괴로워했다. 그녀는 시온에게 안심을 구하며 자신의 말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저 영원히 그와 함께 있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시온은 그녀를 위로하며 함께 있으려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부드럽게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미 가족이었다. 하지만 메리는 언젠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결국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드러냈다. 시온은 단호하게 그럴 일 없다며 영원히 그녀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의심스러워했지만 메리는 그의 간절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시온은 메리가 자신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기에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시온의 말에 압도된 메리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시온의 몸에서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놀라움에 차서 자신들이 만졌던 빛나는 구체의 마법 에너지가 어떻게든 자신에게 각인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강렬한 유대감과 그녀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 너무 강력해서 이러한 마법 반응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당황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메리는 얼굴을 붉히며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시온은 그 놀라운 사건을 되돌아보며 심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아직 마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법을 창조하는 방법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온은 불굴의 의지를 다지며 자신이 다시 태어난 이 세계에서 마법을 창조하고 세상에 가져올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이야기는 시온의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30번째 생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30세가 되는 순간까지 단 10초 남았을 때 그는 흥분에 휩싸였다. 3살까지 순결을 지킨 남자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설을 믿었기 때문이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시온은 기쁨에 겨워 뛰어올랐다. 마침내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외쳤다. 그는 손에서 불덩이를 만들어내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좌절한 그는 다른 마법 동작들을 시도했지만 역시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절망에 휩싸인 그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마법책을 집어들었다.
그는 마법의 힘을 깨우치고자 주문을 외웠지만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온은 좌절하여 주저앉으며 이 세상에는 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마법 없이 얼마나 따분한 삶인지 한탄했다. 체념한 시온은 내일 일을 해야 하니 잠을 자기로 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그의 심장이 갑자기 멈추었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그의 전생의 기억들이 마음속에 밀려들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유일한 것은 마법의 힘을 얻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시도하는 스릴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그의 의식은 사라졌고 새로운 삶에서 눈을 떴다. 현재로 돌아온 시온은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그 대화는 이 세상에 마법이 없다는 사실에 시온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다시는 마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시온은 공부와 열심히 일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번째 삶에서도 그의 꿈은 다시 사라지는 듯했다. 여동생을 껴안았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마법의 기운이 솟아났다. 자극을 받은 시온은 다시 불덩이를 소환해 보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더 이상의 증거 없이는 이 세상에 마법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메리가 방에 들어왔다. 시온은 메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인사했다. 메리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말을 전하고 함께 식사하자고 했지만 잠시 머물기로 했다. 시온은 자리에 앉은 메리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메리는 당황스러워했다. 시온은 자신의 여동생을 바라보며 말했고 그 말은 메리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예상대로 그의 몸에서 마법 에너지가 솟구쳐 나왔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감정 표현만이 이 에너지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건 어처구니 없는 제약일 거라고. 화가 난 메리는 그를 가로막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마치 인형처럼 다룬다고 비난했다. 시온은 변명하려 했지만 메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시온은 자신의 감정이 진심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그 말에 메리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시온은 메리의 반응에 놀랐고 메리는 결국 그를 용서했지만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지 물었다. 시온은 감정을 표현할 때 마법 에너지가 방출되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방법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한 시온은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행복한 기억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것들을 생각했다. 그러자 마법 에너지가 다시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와 메리는 모두 그 발견에 흥분했다. 메리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빛나는 것뿐이라도 놀랍다고 외쳤다. 시온은 그녀에게 묵묵히 동의하며 단지 빛나는 것이라 해도 이 세상에 마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에게 증명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전기뱀장어가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에 비유하며 에너지 방출 과정을 설명했다. 그의 얼굴에는 터무니없이 행복한 표정이 번졌고 획기적인 발견에 대한 흥분에 압도된 듯했다. 메리는 그의 모습에 기뻐하며 그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다며 기쁨을 표현했다. 시온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행복해. 시온은 자리에 앉아 마법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달았다. 첫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마법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둘째, 그는 이 행동을 제한된 횟수만큼만 할 수 있었다. 에너지가 고갈되면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발견은 마력을 완전히 소진하면 마력이 증가하여 다음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빛나는 에너지를 볼 수도 따뜻함을 느낄 수도 없지만 마법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여전히 빛나는 구체를 만들 수 없었고 그 이유를 몰라 좌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마력이 너무 적어서 구체를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더 많은 마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빛나는 구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시온은 마력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고 결국 정신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만큼 왔다. 마법 사용법을 알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어. 시온은 앞서 물고기 실험을 되짚어보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 통찰을 적용해 보기로 결심한 그는 마력을 방출하여 손에 온전히 집중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다. 마법을 조종하는 동시에 감정적 자극에 대해 생각하려니 마치 정신을 두 가지 다른 일에 동시에 집중시키려는 것 같았다.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다. 잠시 좌절한 후 시온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그 과정에 접근하는 순서가 잘못되었었다. 새로운 전략으로 그는 먼저 마법 에너지를 끌어들인 후 손으로 향하게 하는데 집중했다. 이번에는 성공했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에 도취된 어리숙한 미소가 번졌다. 작은 승리에 고무된 그는 빛나는 손으로 벽을 치면서 에너지의 잠재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의 손은 희미한 빛만 발했고 충격으로 그는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기뻐했다. 그에게 이 작은 돌파구는 마법을 마스터하기 위한 그의 여정에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그의 흥분은 훈련과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그의 결의를 다시 불태웠다. 나중에 시온은 아버지, 누나 메리, 그리고 친구 로즈와 함께 정원에서 아버지의 지도 아래 검술 훈련을 받았다. 참여해달라는 요청에 시온은 망설이며 누구와도 싸울 의향이 없고 검술을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버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 훈련이 단순히 사람들과 싸우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안전밖에 사는 괴물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로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검술을 배우고 싶다고 열렬히 덧붙였고 메리도 그 훈련에 대해 열정적으로 느끼게 했다. 하지만 시온은 여전히 낙담했다. 그들의 이유를 이해했지만 차라리 마법 훈련에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랄 수밖에 없었다.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시온은 완전히 지쳐서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모습이었다. 시온의 아버지는 실망과 함께 약간의 웃음을 섞어 그의 검술 실력이 이렇게 서툴 줄은 몰랐다며 평가했다. 시온은 너무 지쳐서 반박할 힘도 없이 그의 말에 동의했다. 한편 로즈는 타고난 재능으로 시온의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았고 이는 그녀의 실력과 시온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의 대조를 더욱 부각시켰다. 시온의 아버지는 메리에게로 시선을 돌려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메리는 열정적으로 준비하며 훈련 경기를 위해 기대에 차서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빠르고 역동적인 공격을 퍼부었고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속도와 정확성을 보였다. 한순간 그녀는 영리한 속임수를 시도했지만 아버지는 그 동작을 예상하고 반격하여 결국 그녀를 제압했다. 패배에 실망했지만 메리는 아버지의 피드백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의 결단력과 기술을 칭찬하며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몇 년만 더 연습하면 그녀가 매우 능숙해질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시온과 로즈는 메리의 발전과 끊임없는 향상에 대한 열정에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나중에 시온은 마법 훈련을 재개하여 모든 마력을 손으로 집중시키는 데 집중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다시 실패했고 좌절감은 커져갔다. 자신의 발전을 되돌아보며 그는 하루에 2번밖에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했던 초기와 달리 이제는 최대 20번까지 가능해졌지만 정체기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더 발전하려면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시온은 더 나은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깊은 생각에 잠긴 시온에게 그의 아버지가 다가와 물품을 구하러 아스토리아 도시로 여행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온을 함께 가자고 초대했고 시온은 새로운 풍경에 대한 기대감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아스토리아는 그 지역의 중간 규모 도시로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아스토리아에 도착하자 시온의 아버지는 그들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현지 대장장이에게서 물품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온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을 위험성을 주의시켰습니다. 시온은 북적이는 거리와 활기찬 분위기에 들떠 있었지만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여행이 마법에 대한 지식을 탐구할 기회로 이어지기를 바랐지만 현재로서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심부름을 돕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이동하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상인과 이야기하는 동안 시온과 메리는 밖에서 기다렸다. 메리가 갑자기 이상한 웃음을 터뜨리며 시온을 당황하게 했다. 시온이 그 이유를 묻자 메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항상 그렇게 웃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여전히 의아했지만 시온은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돌아와 대장장이를 방문할 시간이라고 알렸다. 대장간에서는 시온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대장장이가 따뜻하게 맞이했다. 대장장이는 시온 아버지가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온 것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대장장이는 메리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고품질의 검을 자랑스럽게 공개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메리는 놀라서 대장장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시온과 메리에게 자신을 소개한 대장장이는 두 사람의 예의 바른 태도에 감탄했다. 그는 농담처럼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얘들은 정말 예의 바르네요. 정말 당신 자식인가 싶네요. 시온의 아버지는 웃으며 그를 으름장을 놓는 신용을 했고 대장장이는 웃으며 피한 뒤 메리의 검을 가지러 갔다. 대장장이가 돌아와 메리에게 검을 건네주며 메리에게 딱 맞도록 더 짧고 가볍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메리는 무기를 감탄하며 경이로움과 흥분으로 눈이 반짝였다. 그 뛰어난 장인 정신에 놀랐다. 그녀의 기쁨은 분명했지만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스쳤다. 시온을 바라보며 그녀는 말했다. 내가 혼자만 선물을 받았고 너는 받지 못했잖아. 그래서 미안해. 시온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 검도 그녀의 생일 선물이었고 자신은 검에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메리는 답답해졌다. 너도 선물을 받았어야 해 하고 그녀는 주장했다. 넌 좀 더 이기적이어야 해. 시온은 다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이기적이긴 하지. 너에게 많은 것을 부탁하잖아. 그의 대답에 메리의 답답함이 조금 누그러졌고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들이 아스토리아의 번화한 거리를 거닐던 중 시온의 눈에 요정이 들어있는 세 장을 든 소년이 눈에 띄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리켰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그곳에 절대 접근하지 말고 그와 관련된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시온에게 엄하게 경고했다. 아버지를 화나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시온은 급히 사과하며 단지 호기심에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본 것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확신했다. 이곳은 요정을 파는 곳이었다. 다음날 한 남자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숲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빗물에 장작이 다 젖어 상하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겁에 질린 어린 소년이 그의 쪽으로 달려오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소년은 말했습니다. 모두 잡혀갔어요. 왕께 알려야 해요. 놀란 남자는 누가 공격했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트롤들이에요. 모두 잡아갔어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시온과 메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온은 손안의 마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그가 새로운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시온은 메리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발전이 메리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그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시온은 이전보다 마법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성과를 낮춰 말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빛을 내는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리는 그를 격려하며 그가 내뿜는 빛이 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농담으로 그의 마법은 그저 빛일 뿐이라고 말하자 시온은 웃었다. 시온은 불덩이를 만들거나 번개를 사용하는 것처럼 더 신나는 것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이 마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잘 이해하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그는 전날 보았던 요정을 떠올리며 요정들이 자연 현상의 일부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생각했다.
그는 부모님이 요정들과 관계 맺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했다. 하지만 그가 더 생각하기 전에 메리가 무시당했다고 화를 내며 그를 끊었다. 그녀는 화가 난 것 같았고 시온은 재빨리 시선을 그녀에게 돌렸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란이 일었다. 시온과 메리는 조사를 하러 갔다가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여러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무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시온은 호기심이 생겨 아버지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식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트롤이 나타났습니다. 시온은 트롤을 연구하고 마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배울 기회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그에게 위험을 빠르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트롤이 이 세계에서 강력하고 위험한 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노인 여성들과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으라고 지시했고 나머지 건장한 사람들은 전투 준비를 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메리는 시오네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떨리는 손은 그녀의 두려움을 배신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시오네의 아버지와 전사들은 가족들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전투를 위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트롤이 2마리만 나타났고 그들을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시온에는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이야기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온에는 간단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간청했고 트롤이 지능이 있고 집 2층까지 올라올 만한 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트롤은 멍청해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온은 트롤이 온다면 안전할 2층에 모두 숨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동의했고 시온의 제안을 즉시 따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온의 가족과 함께 2층에 모였습니다. 시온은 아버지와 전사들이 트롤과 맞서 싸우러 떠난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초조하게 궁금해했습니다. 밖의 폭풍은 계속 몰아쳤고 긴장된 분위기는 더욱 깊어졌으나 읊어졌습니다. 갑자기 트롤 하나가 시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찾으며 빈 지하실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좌절한 트롤은 현관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오네와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굳어버렸다. 잠시 후 소음이 멈추자 트롤이 떠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창문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그들의 희망을 꺾었다. 트롤이 다른 길로 들어왔다. 메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오네에게 트롤이 자신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 물었다. 시오네는 메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재촉하며 어떤 소음이라도 트롤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롤은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여 그들이 숨어있는 방 문 앞에서 멈춰섰다. 모두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트롤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자 자리를 옮겼고 그들에게 잠시나마 안도의 순간이 찾아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번개가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트롤은 그 소리를 듣고 방 쪽으로 돌아섰고 맹렬한 힘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트롤이 방에 들어왔고 그 모습은 위압적이고 위협적이었다. 모두 공포에 굳어 있었고 시온은 자신이 저렇게 위험한 생물을 연구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생각했다. 시온의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아이들 앞으로 나서서 그들을 감쌌다. 트롤은 기묘하고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시온은 트롤이 전적으로 무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압도적인 우위와 힘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공포에 질린 시온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족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에 메리는 검을 잡고 트롤과 맞섰다. 그녀는 시온에게 그를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트롤은 그녀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내고 검을 벽에 던져 그녀를 쓰러뜨렸다. 그러고는 메리를 죽이려 했지만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 자신의 몸으로 메리를 감싸며 등에 일격을 맞았다. 그래도 트롤은 멈추지 않았다. 메리와 어머니를 끝장낼 작정으로 다가왔다. 시온은 절망에 빠져 땅에 쓰러졌다.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트롤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시온은 포기하지 않았다. 절박함에 이끌려 그는 앞으로 뛰어나가 트롤의 팔을 잡았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라고 생각하던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트롤의 몸에서 그의 것과 비슷한 마법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메리와 로즈만이 시온에게서 나오는 마법 에너지를 볼 수 있었다.
시온은 온 힘을 다해 트롤의 팔을 움켜쥐며 모든 에너지를 손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트롤이 그의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웃었지만 시온의 마법 에너지가 강해지자 트롤의 팔이 타기 시작했다. 격렬한 고통에 트롤이 비명을 지르며 시온을 방 건너편으로 내던지고는 바닥에 쓰러졌다. 시온은 멈추지 않았다. 결연한 의지로 트롤의 등에 뛰어올라 외쳤다. 온갖 마력을 손에 모아 트롤의 머리에 갖다 댔다. 트롤은 온몸에 불이 붙으며 귀청이 터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힘을 짜내 시온은 트롤을 불태워 죽이는 데 성공했다. 트롤이 숨을 거두며 바닥에 쓰러지자 시온은 일어섰지만 방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불안한 기분에 시온은 말했다. 왜 다들 저를 마치 괴물 보듯이 쳐다보는 거죠? 로즈가 앞으로 나서며 그를 안심시켰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로즈의 말에 시온은 진정되었지만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안도감은 곧 사라졌다. 메리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시온과 로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녀를 막았다. 시온은 어머니를 살펴보고 창백한 얼굴과 심한 출혈을 발견했다. 그는 가장 먼저 출혈을 멈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 조심스럽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침대에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지시했다. 어머니를 눕힌 후 시온은 마을 사람들 중에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다급하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재빨리 생각을 정리한 그는 직접 상처를 꿰매기로 결정했다. 그는 다시 누가 바느질을 할 줄 아는지 물었고 한 여자가 손을 들었다. 시온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어머니 방에서 바느질 도구와 알코올, 깨끗한 천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시간이 없다며 서둘러 달라고 간청했다.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서둘러 모으는 동안 어린아이 하나가 시온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시온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에게 집중했다. 준비물이 도착하자 시온과 바느질을 할 줄 아는 여자는 그의 어머니 옆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상처 주변의 천을 잘라 상처를 드러냈다. 그는 트롤의 발톱이 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매우 걱정했다. 공포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되뇌었다. 시온은 재봉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합시다. 여자는 어리둥절해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온은 상처를 꿰매야 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이 세상에선 상처 봉합이 흔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시온은 설명했다. 상처를 꿰매지 않으면 계속 벌어질 것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출혈을 멈추려면 봉합해야 합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제 말만 따라하세요. 여자는 망설이며 불안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시온의 어머니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온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주저하던 여자는 거절하려 했지만 시온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자 그의 절박함에 감동한 여자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시온의 지시에 따라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고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 후 시온의 어머니의 상태는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시온은 여자에게 감사를 표했고 여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머니가 회복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시온은 확신을 위해 어머니를 좀 더 지켜봐야 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깊이 마음 아팠던 메리는 시온을 꽉 껴안았다. 그때 그들의 아버지와 전사들이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은 트롤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지만 더 많은 트롤의 발자국을 발견했고 그것은 근처에 더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싸움 중에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다른 사망자는 없었다. 마을의 안전을 확인한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의사가 방문하여 시온의 어머니를 진찰했다. 의사는 부상이 심각하지만 뼈나 장기에 손상이 가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봉합이 매우 잘 되었다고 칭찬하며 누가 그런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시온의 아버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도왔을 거라고 말했다. 나중에 시온의 어머니는 의식을 회복하고 의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의사가 떠난 후 메리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을 탓했다. 어머니는 메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안심시켰다. 넌 용감했고 모두를 지키려고 노력했어.
네가 자랑스러워해야 해. 조용히 지켜보던 시온의 아버지는 마침내 시온에게 말을 걸었다. 호기심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게 말해주었어. 이 모든 걸 어떻게 해낸 거지? 의학은 어디서 배웠어? 시온은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생각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지식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궁금해하는 아버지는 물었다. 그럼 트롤은 어떻게 물리친 거지? 몸에 난 화상 자국은 어떻게 된 거고? 시온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마법이었어? 시온이는 충격을 받고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는 설명했다. 너는 네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이성적이구나, 시온아. 네가 특이한 것, 마법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궁금해졌단다. 시온이는 말하기 전에 주저했다. 진실을 말하면 믿어주실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했다. 모르겠지만 내 아이들을 믿고 싶구나. 그때 메리는 끼어들며 신나게 말했다. 시온이는 정말 대단해요, 아빠. 마법을 연구하고 있대요. 이 사실에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연구라고? 어른처럼 행동하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시온아. 그러다간 위험해질 수도 있어. 시온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이를 확인하며 마법 연구를 중단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마법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조하며 시온은 아버지의 말에 놀라 갈등하고 낙담했습니다. 메리는 시온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가 그러더군요. 하지만 위험할지도 모르는 것을 계속 추구하게 둘 순 없어요. 메리는 열정적으로 항변했습니다. 마법이 위험한지 아닌지도 모르면서요. 그들의 아버지는 답답함에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위험하다면 이미 늦어서야 알게 될 거야. 트롤을 죽일 수 있는 힘이라면요. 어떻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시온은 자신의 연구에 쏟았던 엄청난 노력을 생각하며 선언했습니다. 저는 마법 연구를 계속할 겁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왜 이해 못해? 시온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걱정과 심정은 이해하지만 제가 연구를 멈추면 저는 불행해질 겁니다. 당신에게는 이 힘이 위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것은 제 꿈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너는 아직 어리다 라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너의 생각도 바뀔 것이다. 시온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의 확신에 아버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온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위험하고 당신에게 해가 된다면 저를 버리셔도 됩니다. 대화에 마음 아파하던 메리는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그때 시온의 아버지는 물었다. 정말 이 연구를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거냐? 시온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더욱 압박했다. 모두가 너를 거부하고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더라도 시온은 단호하게 말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긴 침묵 후에 아버지는 마침내 허락했다. 좋다. 계속 연구해라. 하지만 이제부터 너는 발견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네가 위험한 짓을 하는 걸 발견하면 즉시 멈추게 할 것이다. 시온은 놀라서 물었다. 그게 다입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둘 거야?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아들이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내가 어쩌겠어? 그래, 시온아. 아버지의 말에 감동한 시온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해. 내 꿈을 찾았고 그것을 이루기로 결심했잖아.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쫓아가.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내 의무는 너를 응원하는 거야. 메리, 해결에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시온, 정말 놀라워요? 축하해. 그 후 시온의 아버지는 장작에 불을 지피며 시온의 형에게 묻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의 형은 대답합니다. 네, 완벽해요. 시온의 여동생은 놀라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온은 마법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온은 손에 마력을 모아 불에 다가가자 불이 파란색으로 변하며 그의 손으로 모입니다. 이에 시온의 아버지는 그를 구하려고 물을 뿌리며 말합니다. 네가 하는 짓은 매우 위험해. 메리가 오빠를 확인하러 가지만 오빠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걱정 마. 괜찮아.
그 일을 통해 마법 에너지가 자연 에너지와 합쳐진다는 것을 알았어. 네가 본 것처럼 내가 마법 에너지를 불과 합치니까 파란색으로 변했고 내 에너지의 영향을 받았지. 이것은 마법 에너지가 모든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해. 그의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네가 말하는 마법은 보이지 않지만 일어난 일은 봤고 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 메리는 질투심을 느끼며 말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시온은 그녀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네가 잘하는 다른 것들도 많고 덕분에 마법 에너지를 발견했어. 메리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이후 시온은 자신이 불덩이를 쏘는 것을 상상하며 바보처럼 웃기 시작합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어리둥절하지만 메리는 시온이 마법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시온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실험을 시작하고 아버지는 옆에서 도와주며 필요하다면 시온을 진화시키기 위해 대기합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매우 협조적이며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줍니다. 시온은 지칠 때까지 계속 시도하고 아버지는 잠깐 쉬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시온의 아버지는 시온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따뜻한 음료를 가지러 갑니다. 시온은 아버지께 감사를 표하고 몸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때 로즈가 나타나 그에게 묻습니다. 또 마법 실험이에요? 그는 네라고 대답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로즈는 놀랍니다. 그는 아버지가 옆에 있지 않으면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셔서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시온이 아버지께 말했다는 사실에 로즈는 놀라지만 그는 아버지가 매우 협조적이며 자신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로즈는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협조적이시네요. 시온은 그날 자신을 위해 해준 것에 대해 로즈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그날 코울을 죽였을 때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준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덕분에 매우 행복했고 위로받았다고 말합니다. 로즈가 대답합니다. 제가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덕분에 이제 안전해졌어요. 그러고는 메리에 대해 묻습니다. 더 열심히 훈련하는 것 같다고요? 로즈는 말합니다. 이틀 전 일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신이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시온은 대답합니다. 알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잘 해낼 거예요. 로즈가 그에게 말합니다. 항상 그녀를 지지해야 해요. 그녀는 당신을 믿고 있어요. 한편 메리는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며 깊은 충격에 빠지고 그 때문에 더욱 열심히 훈련합니다. 시온은 마력에 대해 발견한 사실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모은 마력이 많을수록 불꽃이 커집니다. 둘째, 다른 열원으로 실험한 결과 열이 높으면 그의 손에서도 불꽃이 붙었습니다. 셋째, 일반 마력이 충전된 상태에서 불에 닿으면 파란색이 아닌 일반적인 불꽃이 그의 손에서 붙었습니다. 넷째, 손을 어떤 것으로 감싸도 영향을 받지 않고 불꽃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이 지닌 힘은 위험하고 아직 실용적인 용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흥미로운 실험이지만 불의 속성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구나. 시온은 대답합니다. 그러자 메리가 그에게 말합니다. 메리는 로즈도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시온은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결국 시온은 마법 에너지를 모아 손에서 방출하며 성공적으로 그것을 알아냅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시온은 라이터를 손에 들고 밖으로 나가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묻습니다. 이것은 모두를 흥분시킵니다. 시온은 속으로 생각한다. 아직 실험 단계지만 전생에 꿈꿔왔던 마법이 현실이 되었다. 시온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어리석은 듯 웃고 모두들 그의 업적을 축하한다. 시온은 그 에너지를 플레임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말하고 현재로서는 공격에 사용할 수 없다고 언급한다. 이어 시온이 아버지와 함께 농작물을 수확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훈련하는 시온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지쳐 보이며 새로운 마법을 사용할 때마다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더 훈련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다 시온은 열심히 훈련하는 여동생 메리의 모습을 발견한다. 메리의 손에는 훈련으로 인한 물집이 잡혀 있다. 아버지는 메리에게 말한다. 그러자 메리는 대답하고 아버지는 다시 말한다. 그 후 시온은 아버지와 함께 앉아 전기에 대해 질문했지만 아버지는 전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시온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시온은 플레임 마법 실험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했다. 다른 방법은 번개 구름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번개를 제어하고 마치 불을 다루듯이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자신의 친구 그라스트라고 덧붙였고 시온에게 제안했습니다. 시온은 메리가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시온은 충격을 받았고 메리는 그를 문까지 바래다 주며 말했습니다. 그 후 시온과 그의 아버지는 그라스트를 찾아갔고 그라스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그들이 어떻게 이 번개 광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고 그라스트는 대답했습니다. 그라스트는 말했습니다. 시온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시온은 그라스트에게 물었습니다. 그라스트는 대답했습니다. 전기의 다른 절연체는 유리이지만 유리는 충분히 튼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시온은 그라스트에게 광물의 일종으로 여기는 암석 유리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시온은 그라스트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라스트는 네,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잠깐, 아름답고 독특해서 도둑해서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라스트는 종이 수정을 꺼냈고 시온이 그것을 잡자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만들지는 모르겠다. 그라스트는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그러자 시온은 그라스트에게 더 큰 종이 수정 조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라스트가 그에게 말했다. 그는 덧붙였다. 시온은 생각했다. 시온은 놀라서 물었다. 그의 아버지는 대답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주저없이 말해라. 내가 사줄 수 있다면 사주겠다. 못 사면 말해주겠다. 시온은 기뻐했고 그들은 번개 광석을 손에 넣었다. 그러자 시온은 실험을 시작하며 말했다. 시온의 어머니는 아들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시온은 마력을 모아 번개 광석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두 힘이 충돌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시오의 아버지는 시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오는 어리석은 웃음을 터뜨렸고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시오의 어머니는 아들이 행복해하니 기뻤지만 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오는 기쁨에 뛰어오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시오는 자신의 방에 앉아 전기 에너지를 자신이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하는 마법 사용법을 고민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시오는 마력을 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어딘가 실수를 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더 고민하던 그는 문제점을 깨달았다. 마력을 항상 구체 형태로만 방출할 필요는 없었다. 다른 형태를 상상하며 시도해 보았고 성공했다. 그가 상상한 대로 마력이 방출되었다. 시오는 자신의 새로운 발견에 기뻐하며 누나에게 알리러 갔지만 방에 누나가 없었다. 누나가 붕대를 풀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는 걱정되었다. 시오는 강가에서 누나를 찾았고 거기서 누나는 온 힘을 다해 훈련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훈련봉이 부러졌습니다. 메리는 오빠를 보고 충격을 받아 물었습니다. 시온은 물었습니다. 메리는 대답했습니다. 시온은 메리에게 가서 안으며 말했습니다. 로즈는 근처에 서서 메리가 오빠에게 얼마나 꼭 매달리는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시온은 그들이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은 이후로 계속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메리는 그에게서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시온은 메리에게 돌아서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메리, 좀 떨어져 있어야겠어. 왜? 그녀는 표정을 굳히며 물었다. 내 마법을 실험할 공간이 필요해. 하고 그는 설명했다. 메리는 조금 상처받은 기분으로 물었다. 내가 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니? 시온은 재빨리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니, 하지만 네가 좀 비켜주면 더 쉬울 거야. 메리는 마지못해 자리를 비켰지만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다.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자 시온은 실험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마법 에너지를 원하는 어떤 모양으로든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마법 능력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확장되면서 희박해지고 밀도가 낮아져 외부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시온은 에너지를 응축하여 더 작고 집중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면서
그는 불꽃을 이용해 응축된 에너지를 점화했고 강력한 마법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멜이 모두 갑작스러운 힘의 급증에 놀랐습니다. 시온은 이 결과가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 주문을 플레어라고 이름 짓고 자신의 마법 능력의 상당한 향상으로 인식했습니다. 성공에 고무된 시온은 번개석과 상호작용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마법 에너지는 돌과 반응하기에는 너무 약했고 그는 좌절했다. 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법 에너지를 방출하고 밀도와 형태를 조절하는 능력을 얻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더 나아가고자 결심한 시온은 많은 양의 마법 에너지를 모아 번개돌을 향해 발사했다. 에너지가 부딪히자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났고 시온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메리와 로즈는 걱정하며 그의 곁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시온은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여전히 놀란 메리는 말했다. 내면적으로 시온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직전이라고 느꼈지만 아직 그것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다. 마법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그의 이해는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더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혁신과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시온은 이 세상이 나를 마법을 창조하기 위해 여기에 데려왔다는 착각을 믿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온의 아버지가 친구 그라스트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시온은 그라스트가 유난히 걱정스럽고 침울해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그에게로 돌아서서 네가 번개 광석을 추출했던 방법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시온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라스트를 가리키며 자, 이 바보는 내 방법을 사용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번개 광석을 채굴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라스트는 시온에게서 배운 방법으로 번개 광석을 채취하여 이를 사업화하기로 했다. 죄책감을 느낀 그라스트는 시온에게 사과하며 당신의 아이디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상의 없이 번개 광석을 밀수입하여 큰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온은 차분하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라스트는 시온의 반응에 놀라 하지만 저는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제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시온은 그를 안심시키며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그때 시온의 아버지가 끼어들며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그는 그라스트의 창고를 방문했을 때 번개 돌들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서 보관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라스트는 거기에 덧붙여 돌들이 에너지 방출이나 조명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런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분명히 좌절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라스트는 시온에게로 돌아서며 애원했습니다. 이 돌들을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겠니? 그리고 에너지 방전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겠니? 번개돌을 산 사람들이 불꽃과 작은 폭발 때문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에게 환불해야 하고 파산할 것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창고마저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담아 그라스트가 말했다. 시온, 너는 천재야. 너는 항상 해결책을 찾아내잖아. 시온의 아버지는 친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고 시온은 잠시 침묵했다. 시온이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라스트는 희망을 잃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온은 말했다. 좋아, 해결책을 찾아볼게. 그라스트는 기뻐했지만 시온은 주의를 주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으니 너무 기대하지는 마. 시온은 번개돌에 다가가 그라스트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배열했어요? 그라스트는 설명했다. 가까이 가져다 놓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가 두 돌을 가까이 옮기자 갑자기 두 돌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났다. 시온은 자세히 관찰하며 생각했다. 그렇구나. 이렇게 작동하는 거였어. 아스터리스크 그라스트는 번개 광석을 녹여 만들어낸 돌을 하나 꺼냈다. 시온은 물었다. 두 개를 가까이 하면 에너지 방전이나 불꽃이 생기나요? 그라스트는 대답했다. 직접 해보면 알 거예요. 시온은 녹인 돌 두 개를 서로 눌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번개 광석을 가공하면 이렇게 되는군. 아스터리스크 시온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자 그는 그라스트에게 돌에서 에너지가 사라진 시점을 물었습니다. 그라스트는 돌을 부술 때는 약간의 에너지가 있었지만 녹이는 과정에서 사라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온은 그 과정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라이터를 꺼내 아버지에게 실험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필요한 대로 해라 라고 말하며 허락했습니다. 시온은 불꽃 마법을 사용하여 작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라스트는 놀랐지만 시온은 차분하게 계속 일을 진행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라스트는 방금 목격한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멈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부업더러머 불지마다마이. 내 손에서 어떻게 불이 나왔지? 시온은 간단히 마법이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더 자세히 설명해도 되는지 눈짓으로 허락을 구했다. 아버지는 그라스트를 완전히 신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라스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시온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서서 물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시온의 아버지는 대답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라스트는 압도당하여 고개를 저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믿는다. 그라스트는 시온을 돌아보며 물었다. 내 불을 사용해서 번개석을 녹이면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시온은 대답했다. 확신할 수 없지만 알아보도록 하죠. 그라스트는 동의하며 과정에 약 1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가 작업하는 동안 밖으로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시온은 결과를 보고 싶어하며 남겠다고 고집했다. 다른 이들도 그와 함께하기로 했다. 1시간 후 그라스트는 번개석의 모양을 다듬는 것을 마치고 그들은 실험을 시작했다. 그라스트가 새로 만든 돌 2개를 서로 가까이 가져가자 그 사이에서 불꽃이 튀었다. 마법의 불이 효과가 있었기에 시온은 기뻐했다. 모두가 그의 성공을 축하했고 시온은 새로운 돌 이름을 철번개라고 짓기로 했다. 그는 이 돌들이 매우 인기 있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들은 즉시 철번개 패널 생산을 시작했고 잠도 자지 않고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 결국 그들은 번개 램프와 마법 라이터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제품을 성공적으로 제조했다. 시온의 아버지는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업적을 축하했습니다. 메리조차도 그를 칭찬했고 시온은 조용히 그녀가 다시 질투할까봐 걱정했던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라스트는 시온에게 감사를 표하며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시온의 아버지가 재빨리 그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라스트는 사과했고 시온은 그라스트의 말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감지하며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라스트가 시온과 그의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시온에게 말했습니다. 시온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시온은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촛불과 덮개를 꺼내며 설명했다. 반면 로즈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시온은 화염 마법으로 촛불에 불을 붙인 후 덮개로 덮었다. 그가 덮개를 치우자 마법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메리는 자신의 추측이 로즈의 것을 이겼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하지만 시온은 그 결과에 깊이 흥미를 느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마법의 불은 산소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해. 로즈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시온은 대답했다. 메리가 물었어요. 메리가 그렇게 하자 그녀의 마법 에너지가 시온의 불꽃과 충돌했어요.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릴 만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어요. 시온은 여동생을 확인하려고 달려갔지만 그녀는 시온을 안심시켰어요. 시온은 폭발을 되짚어보며 인정했어요. 시온은 깊이 생각하고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마법 에너지는 미미했지만 불꽃과 닿자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어요. 이해하려는 결심을 한 시온은 일어났던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신중히 고려한 끝에 그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번개석을 사용해서 말이죠. 그는 마력을 향하게 했지만 이번에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뻐서 그는 외치렀습니다. 시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꽃을 덮었을 때 산소 부족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력이 공기처럼 작용하며 물질과 상호작용할 때 그 물질의 성질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에 시온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어리숙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제 연구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로즈와 메리 모두 그의 성공을 기뻐하며 함께 흥분했습니다. 후에 시온은 새로운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그레스 씨가 자신을 위해 특별 주문 제작한 가죽과 종이 결정으로 만든 장갑 2벌을 완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온은 장갑을 끼고 일련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불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번개 실험을 했고 강력하고 집중된 번개빔을 방출했습니다. 시온은 자랑스럽게 서서 선언했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근처에 서서 아들의 업적에 깜짝 놀랐습니다. 메리는 그에게 달려가 흥분하며 축하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일이었어요. 감격에 겨워 시온은 자신이 해낸 일을 믿을 수 없는 셈이 없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메리와 로즈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레스는 시온의 발전에 감동하여 자랑스러워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집이 조용해지자 시온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레스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궁금해진 그는 조용히 다가가서 들었습니다. 그레스가 말했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덧붙였습니다. 시온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온은 경악했다. 정말일까? 나는 이 가족과 혈연 관계가 아닌 건가? 그 사실은 그를 깊이 흔들었다.